네, 안녕하십니까. 생존 노하우의 폴리입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타협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신다면 더더군다나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언뜻 들으면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너무 당연한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 그 다음에 회사에서 느꼈던, 그리고 개발하면서 느꼈던 거, 뭐 이런 거를 좀 예시로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해요. 타협하지 말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되게 쉽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내가 만약에 떡볶이를 만들어. 떡볶이? 정말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간식 아닙니까? 떡볶이 너무 좋아합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내가 가는 떡볶이집 단골집이 있어. 근데 어느 날은 떡이 너무너무 쫄깃해. 그래서 너무 맛있는데 어느 날 가면 떡이 딱딱해. 이게 타협이에요. 이게 그 사장님이 타협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 넣은 재료 아까워. 오늘은 그냥 내보내자. 제가 다음에 그 떡볶이 집을 물론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그 쫄깃한 적이 더 많아서 네. 근데 가끔가다 딱딱할 때 제가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갔는데 딱딱해.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뭐 떡볶이가 뭐 밀떡볶이도 있고 쌀떡볶이도 있고 뭐 갑자기 너무 떡볶이 얘기로 가나?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고기도 그래요. 우리가 소고기 이제 떡볶이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그냥 이 집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는 그래 그냥 오늘 뭐 어떠나 보자 그냥 먹는데, 제가 진짜 떡볶이에 진심이어서 오늘 정말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할 때는 항상 시켰을 때 똑같은 떡볶이가 나오는, 똑같은 품질이 나오는 그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습니다. 지금 떡볶이 몇 번 했죠? 네.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음식 두 가지로 들고 넘어갈게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으면 제가 참을게요. 근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은 좀 돈이 수중에 들어온 날, 아니면 진짜 너무 먹고 싶은 날, 우리 아이나 우리 부모님께 오셨을 때 정말 대접해드리고 싶을 때 정말 좋은 고기를 사러 간단 말이에요, 정육점에. 그런데 내가 이 정육점에 왜 갔냐? 평소에 샀을 때 꽤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이 집을 골라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에서 고기를 샀어. 이제 우리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자랑을 잔뜩 해놔서. 근데 그날 맹탕이야. 고기 향이 안 나. 그러면 찔겨. 그랬을 때 느끼는 정말 그 큰 실망감. 내가 이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모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장님 그날 고기 떼우면서 분명히 전문가니까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요즘에는 고기가 좀 안 좋네. 이 타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장사 안 돼. 저는 그래서 안 가게 된 정점이 정말 많아요. 다른 집은 그 정도까지 까다롭지 않은데 소고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전문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그 전에도 되게 많은 이제 유통회사를 다녔는데, 유아 전문 회사를 15년 다니다가 퇴사를 했고, 지금도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 장난감 유아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제품을 개발할 때 다른 제품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 브랜드라는 네이밍을 특히 달고 한다면, 만약에 중국에서 어떠한 제품들을 매입해서 브랜드만 바꿔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요 물건 치고 빠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분들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 상호명을 걸고 한다면 좋은 제품을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소비자들이 이 집 여기는 되게 다양한 제품을 뭐 중국에서 떼오는 것 같긴 한데 기가 막힌 걸 떼와. 이 집은 믿을만해. 중국 거지만 품질이 괜찮아. 성공률이 꽤 높아 해서 신임을 갖고 이 집에서 되게 많은 걸 구입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수입을 했는데 요번에 수입한 물건을 다 까봤더니, 공장에서 이제 물류 이제 QC나 뭐 이런 걸 해봤더니 약간 불량인 게 발견됐어. 제가 의자를 인테리어라면서 의자를 그런 식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되게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좀 큰 좋은 돈을 했는데, 의자를 이렇게 좀
괜찮은 브랜드의 디자인하고 조금 뭐 이렇게 따라한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나지만 똑같진 않지만 괜찮다 싶은 걸 했는데 밑에가 이제 나사가 뭐 위로 올라온다든지 가죽인데 가죽이 막 찢어진다든지 막 이런 이제 컴플레인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겨서 업체에 전화를 해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 딱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화해서 네? 그런 일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연기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적이 처음인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해서 교환을 해드릴게요라든지 막 그러는데 어디 딱 전화를 하면 마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 아는 사람처럼 네, 그러시죠. 이거 바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여러 번 이 물건을 수입했지만 그때 당시 들어왔던 물건들이 하자가 생겼을 거야. 그래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AS가 계속 들어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종류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민할 게 없어요. 바꿔주는 족족이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 물건을 만들어 놓은 업체에 컴플레인을 건 다음에 전량 반품을 하던 이곳에서 폐기를 하고 돈을 받던 새 물건을 받고 잠시 물건을 품절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냥 팔아. 어떤 사람들은 컴플레인 안 하겠지. 어떤 사람들은 컴플레인해서 교환해 주겠지. 그럼 교환해주면 되지. 교환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딱 받았을 때 내가 앞으로 이 의자는 계속 평생 살면서 또 살 수 있고 또 쓸 수 있는데 이 가구 업체 유통회사에서 내가 재구매를 할 것인가? 약간 고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그런 경험을 겪었었거든요. 저도 회사에서 물건을 수입을 했는데 특히 아기 물건은 진짜 신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컨설팅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되게 많은 회사들의 후기라든가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물건 팔고 있고 그 물건을 비교해서 우리 물건을 얼마나 더 잘 만들어야 되고 소비자의 니즈를 찾고 불편사항은 뭔지를 보기 위해서 후기들을 진짜 많이 보면서 와, 이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지?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계속 팔고 있지라는 의문점이 들 때가 많았는데 컨설팅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고 공부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업체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업체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가령 예를 들면 어떠한 아기 제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이 보통 이제 엄마의 손목을 보호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막 판단 말이에요. 육아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엄마들이 보통 요즘에 독방 육아를 하기 때문에 잠이 많이 부족하고 너무 아기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모든 게 어렵고 힘든 상태, 지친 상태, 체력이 많이 다운돼 있는 상태에 있는 엄마들의 물건을 팔 때는 진짜 이거 잘못 팔면은 큰일 납니다. 괜찮은 물건을 팔더라도 엄마들 짜증나서 시비 거는 건 되게 많아요. 진짜 그러면은 진짜 막 맞춰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그 회사 제품을 봤더니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 손목이 나가게 설계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엄마들이 전화를 해서 뭐 문의를 했나 봐요. 후기를 받죠. 그랬더니 이거 너무 뻑뻑한데 이거 손목이 나갈 것 같은데 왜 이래요?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했더니 이제 고객 그 회사에 애들이 버튼을 누를까봐 뻑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물건 1살 미만이 쓰는 6, 7개월 애들이 쓰는 이렇게 매달려서 쓰는 건데 애들이 손을 댈 필요도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뻑뻑하지 않은 제품도 또 시중에 나와 있을 거예요. 보면은 만져보면은 애기들 누를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답이라고 합니까? 또 하나 있어요. 뭐라 그러지?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쓰다 보면 부드러워질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남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화가 났어요. 근데 그런 후기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끔 물건이 잘못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불량품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물건은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갖고 되게 많이 팔리는 물건인데 처음에 사본 사람들 너무 예뻐요, 좋아해서 별 5개 엄청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게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잖아요. 별 1개 후기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별 2개 후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필터를 거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별 1개짜리가 진짜 뭐 내다 버렸다, 열받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고객사의 응대가 너무 형편이 없다. 더 화가 난다. 네, 어쨌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매트리스, 그러니까 아기용 놀이방 매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아 제품 중에서 안 만들어 본 게 없긴 한데 그 매트를 만들었을 때 또 다른 물건을 만들었을 때 마찬가지인데 저희 회사가 이전 회사죠. 이전 회사가 그 제조사로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니네는 뭔데 왜 이렇게 까다로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업체들이 거기서 우리를 이제 깠냐? 그럼 너네랑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저희랑 함께 했고 그 제조사들의 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다른 모든 유아 업체 회사들이 이 공장하고 일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저는 그 중국 쪽 공장들 회사하고도 많이 일해봤고 국내 제조회사하고도 많이 일해봤는데 저는 중국 쪽 회사들이 좀 약간 태도가 너무 괜찮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고 사기꾼도 진짜 많았지만 왜 그런 걸 느꼈냐면 이제 제가 일했던 전 회사의 그 브랜드가 너무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게 뭐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이거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엄마 애기 용품들은 무조건 빨아 쓴 걸 좋아하니까 이전에는 종이를 넣으셨다면 저는 이번에 PP 같은 재질을 넣어서 분명히 빨아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뭐 이제 꼬매는 자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깔끔한 정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컴플레인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뭔가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을 좀 변경해서 저희만의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은데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 하면 그 중국 공장에서 한 얘기면 니네가 얘기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다. 약간 이런 다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다가오는 거여서 얘기가 되게 하기가 편했던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희도 그렇게 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는 공장들, 뭐 처음에 만나는 제조사들, 그리고 예전에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공장하고서도 일을 많이 했지만 예전에는 거의 국내 공장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 이 정도면 됐지. 진짜 막 화를 많이 내시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진짜 뭐 해주셨어요. 막 저희가 막 또 막 썰을 풀었겠죠. 막 물건도 제대로 만든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도 엄청나게 막 썰을 풀어서 진짜 많이 팔 거고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제발 한 번만 같이 해주세요. 막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 물건이 대박이 난 거예요. 이 회사는, 이 제조사는 옛날에 요 정도만 항상 해서 물건을 내보냈고 나머지 회사들도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안 된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제조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제조사들에서 화를 낼 수도 있긴 한데 해보니까 다 되더만요.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먼지가 묻혀서 나오고 아기 물건은 제가 초반에 얘기하다가 또 제가 어디로 뭐 센 거 같은데 엄마들이 아기를 위해서 사는데 되게 엄마들이 겁이 처음엔 되게 나요. 왜냐면 신생아들이나 아기 물건들은 되게 깨끗해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뭐죠?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뭐 100일 동안은 외부랑도 이제 출입을 뭐 이렇게 안 하고 막 몸에 막 집에 들어올 때 막 몸 안에 막 소독제를 뿌리고 들어오고 손도 막 맨날 씻고 막 만진단 말이에요. 그 애기들한테 들어가는 물건인데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근데 그런 애기들 물건을 만드는데 그 공장 분위기가 너무 더럽거나 포장을 해서 왔는데 포장재 안에 이물질이 껴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는 종종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발생을 하는데 지금은 워낙 개념 자체나 그런 부분이 세져서 굉장히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사 내에서 우리 회사 자체도 되게 까다로웠었는데 회사 자체 내에서 저는 또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부서한테 쟤는 왜 이렇게 까다롭냐, 적당히 이 정도만 하고 제조사에서 안 된다는데 우리 입장도 있는데 쟤 때문에 쟤 일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회사를 다닐 때도 퇴사를 해서도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초반에 대충 하려다가
결국 문제가 생겨서 3월 출시인데 6월 출시나 7월 출시가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대충 하려다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부족했으면 충분히 채워서 나와야 되는데 돈을 되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다시 다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충대충 하려고 타협하려고 이쪽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싶고 우리도 이 정도면 됐다고 싶고 하다가 물건이 나왔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브랜드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깎이는 거죠. 브랜드를 출시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브랜드를 출시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성공하고 제대로 길게 오래 내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절대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타협하면 안 되고 내가 이 물건을 떳떳하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물건인지 선물할 때 제가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어떤 제품들을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제 의지랑 상관없이 조금 문제가 생겼었는데 팔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팔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 물건을 우리 친구들이라든지 새로 악인한 친구들한테 선물을 되게 많이 주는 편인데 그 제품에 대해서는 죽어도 선물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 잘못 300개 중에 1000개 중에 몇 개 물건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물건이 그 사람한테 갈까봐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전면적으로 다시 물건을 재검토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타협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 굉장히 심란하고 화도 많이 나고 싸우고 그랬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없앴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그만큼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 다음부터 제조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했어요. 네, 처음에 막 욕하던 회사들도 다른 회사들은 이제 왜냐면 유아업계가 되게 불황이었었어요. 애기들도 많이 저출산되고 막 반 이상이 이제 출산 인구가 제가 입사했을 때 한 4, 50만 정도 됐는데 제가 퇴사할 때 20만 정도 됐었거든요. 반토막이 났었고 경기 자체도 안 좋았기 때문에 없어지는 회사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있었던 회사는 계속 성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장들을 보면은 예전에 그냥 막 신나게 만들어주던 회사는 없어지고 저희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던 개발을 하시던 떡볶이를 만드시던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나가서 커피나 파티샤 같은 그런 베이커리를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경우도 계시는데 제품이 잘못되는 거는 팔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곱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곱창 파시는 분들 비싸잖아요. 네, 그날 곱창의 질이 안 좋으면 안 파시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씹을 수 없는 곱창을 계속 내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 번 갔던 가게인데도 그날 곱창이 안 좋은 게 들어왔는데 파시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컴플레인 하셔서 그날 곱창을 안 팔게 된 그런 제 단골 가게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전문적이든 아니든 각자 하는 일은 모두 전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서 나름대로 선을 지키고 제대로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품질이 말로 하는 서비스의 품질이든 영업의 품질이든 생산을 하는 디테일한 그런 제조사의 품질이든 간에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내 품격을 높이는 것도 나만의 잣대를 만드는 것도 그런 타협하지 않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브랜드의 높이를 갖추는 방법, 타협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